네, 여기는 스릅스카 공화국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고요. 보시면 국기도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 러시아랑 비슷한데 순서만 좀 다르고. 근데 러시아에 있냐? 그건 아니고요. 동유럽에 있습니다. 스릅스카 공화국의 위치는 유럽 남동쪽 발칸반도 이쯤에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요? 네,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스릅스카 공화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스릅스카 공화국의 인구는 약 110만 명, 면적도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는, 지도에서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크기죠. 조금 더 확대하면 보이지 않냐고요? 발칸반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등등 다 보이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스릅스카 공화국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와 있어요, 스릅스카 공화국에. 여기는 국가니까 대통령도 있고, 심지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반야루카라고 스릅스카 공화국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대통령궁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정부 청사랑 의회까지 있는 진짜 국가의 기능을 다 갖춘 곳인데, 근데 지도에는 없습니다. 진짜 기묘하죠? 왜 지도에는 없을까요? 스릅스카 공화국이 지도에선 찾기 힘든 이유를 이해하려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90년대 초 유럽에는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거대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지금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한 발칸반도 여러 지역이 당시엔 하나의 국가로 묶여 있었는데요. 그 말은 곧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벌써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1980년 오랫동안 유고슬라비아를 이끌었던 상징적인 지도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사망합니다. 이후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지역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고슬라비아가 하나둘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1991년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했고 크로아티아 역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92년,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또 하나의 지역이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지역에는 크게 세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 가톨릭을 믿는 민족, 정교회를 믿는 민족, 이렇게 종교가 다른 세 민족이 하나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종교도 다르고 민족적 정체성도 다른 거죠. 이들을 엮어주던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 민족 간에 서로 원하는 미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슬람과 가톨릭을 믿는 민족의 상당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1992년 1월 9일 이 지역의 세르비아계 지도부는 자신들만의 별도 공화국을 선포해버립니다. Deklaraciju o proglašenju Republike Srpskog naroda Bosne i Hercegovine.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독립을 지지했던 이슬람과 가톨릭을 믿는 민족들을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독립 찬성이었고 1992년 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방금 만들어진 스릅스카 공화국의 영역이 새롭게 독립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토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그래도 복잡한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안의 세르비아계 정치 세력은 이미 자신들만의 공화국, 스릅스카 공화국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같은 영토를 두고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진 세력들이 충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으로 번집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이어진 보스니아 전쟁입니다. 이슬람계, 가톨릭계, 정교회계 세력들이 충돌하면서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됐고 민족 청소와 강제 추방, 수용소, 그리고 집단 학살까지 벌어집니다.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거나 강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반의 전쟁 끝에 1995년 미국의 중재 아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바로 데이턴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미 보스니아는 전쟁을 거치면서 각 세력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특히 세르비아계가 만든 스릅스카 공화국은 자체적인 정치, 행정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자니 세르비아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반대로 스릅스카 공화국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해버리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상 분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굉장히 독특한 타협안이 만들어집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하나의 국가는 유지하되 그 안을 크게 두 개의 구성체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하나는 이슬람계와 가톨릭계가 중심이 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그리고 다른 하나가 지금 제가 있는 스릅스카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분명히 공화국, 국가예요. 심지어 자체 대통령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권 국가는 어디까지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이고, 쉽게 말해서 하나의 나라 안에 자치권이 굉장히 강한 또 하나의 공화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스릅스카 공화국이란 이름의 별도 국가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만들어진 경계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스릅스카 공화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에서는 서로 다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언어나 수학, 과학, 문학 같은 과목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떤 세력이 중심을 잡고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한쪽이 가해자고 한쪽이 피해자가 되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세르비아계가 우위를 잡고 있는 스릅스카 공화국 지역에서는 세르비아계가 겪은 피해와 자신들의 관점이 강조될 수 있고, 반대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가 중심인 사라예보 같은 수도에서는 세르비아계 군 정치 세력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거죠.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어느 나라든 지역 감정이라는 건 조금씩 있겠지만, 근데 이곳은 그 정도를 넘어서 교육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불과 30년 전에 서로 총을 겨눴던 전쟁에 대한 역사조차 아직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 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고, 지역 간에 저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기억을 여전히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보스니아 전쟁이 수백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0년 전입니다. 컬러 자료가 남아있는 199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끝났고 국제적인 국경선도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민족적, 지역적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도 있고 국기도 있고 걸어다니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국가라고는 하기 어려운 스릅스카 공화국, 과연 어떤 곳일지,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오늘 좀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잘 둘러보려면 시장만한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쯤 가면 중앙시장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시장으로 가보시죠. 이 동네 사람들은 뭐 먹고 살려나? 제가 어제 밤늦게 여기 도착해가지고 저도 아직 하나도 못 둘러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 할아버지들 귀여우시네. 초대형 체스판으로 체스를 하고 있어. 여기가 뭐지? 여기가 미술관이구나. 미술관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랑 같은 땅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라예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를 여행했었거든요. 또 그곳과 어떻게 문화가 다를지, 식문화는 어떻게 다르고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이런 것도 궁금하고,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좀 중심가인가 보네? 어떻게 하냐고요? 버거킹이 있잖아요. 보스니아 자체가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많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버거킹이 있는 이런 삼거리다? 여긴 번화가다, 이 정도면. 버스킹 한다. So give thanks and praises to the Most High. 시작부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시네. 그리고 여기가 정교회 건물. 일반 교회랑은 또 다르대요. 가톨릭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그중에 정교회라는 분파, 즉 스릅스카 공화국은 이걸 국교로 거의 믿는데요. 종교 건물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 정교회 좀 궁금하다. 이 종교 갈등 때문에 거의 나라가 지금 갈라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종교가 없는 무교인 저로서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책이랑 영상이랑 인터넷 써도는 논문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종교에 따라서 서로 민족을 나누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는지요. 그런데 찾아본 결과 사실 이건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본성, 인간이 집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더라고요.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나라가 다르면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나누기도 하고, 지역이 다르면 지역끼리 나누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좌파, 우파 나누기도 하고,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인간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그 역할을 해온 가장 강력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였던 겁니다. 이 스릅스카 공화국에 살아가는 세르비아계 사람들, 보스니아계 사람들,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이 외모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요. 사용하는 언어도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남을 나누는 기준이 좀 불분명했고 종교가 좋은 구분점이 된 거죠. 단순히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넘어서 난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와 남이라는 경계가 만들어지면 정치나 영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계가 훨씬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릅스카 공화국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이 아니라 아무리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종교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기 시작한 순간 우리와 남이 되는 거죠.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면서 민족주의와 영토, 정치 권력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고 이미 존재하던 이 집단의 경계가 극단적으로 이용되면서 결국 전쟁까지 번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종교 교리가 달라서 서로 죽고 죽였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인간 본성, 결국 인간은 서로 구분짓고 무리를 짓고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종교였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복잡한 갈등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쪽이 좀 큰 광장 이런 거 같은데 뭐야 쇼핑몰인가? 근데 건물이 거의 방공호 느낌인데? 콘크리트 덩어리 느낌? 설마 이게 쇼핑몰이야? 그리고 여기도 막 불투명으로 돼 있는데 쇼핑몰 맞네? 환전소도 있고 컴퓨터샵 화장품 팔고 스립스칸 이런 건물을 선호하나? 불투명 쇼핑몰은 처음 봐요. 밖에서 들어오고 싶게 보통 밝게 만들잖아요. 담배 냄새. 실내 흡연이 가능한 특이한 쇼핑몰. 이런 전자제품 매장도 있고. 와, 분위기가 와,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분위기. 네, 시장으로 계속 가봅시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있던 사라예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랑 좀 다른 점은 저런 카지노?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오는 길에도 한 3개 봤고 이게 여기서 합법인가? 와, 오픈도 24시간이야. 포트리스? 이런 데는 이제 올라가면 도시가 잘 내려다 보일 것 같은데 시장 갔다가 저런 데도 한번 가보고. 여기는 확실히 라틴 문자가 아니고 이 키릴 문자가 많이 보이네. 가게 간판은 그냥 라틴 문자 쓰는데 이런 동상이나 뭔가 관공서 간판이나 길가 표시판 이런 건 다 이런 키릴 문자를 쓰네요. 여기 스릅스카도 그렇고 뭐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가 언어 이름은 다른데 보스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이렇게 다 다른데 실체적으로는 다 통한대요. 그러니까 방언 정도의 수준? 근데 그거를 뭐 만약에 세르비아어 이래버리면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인데 왜 세르비아어야? 그래서 이름만 다르고 실제적으로는 다 같이 쓰는 그런 언어인데 특이하게 여기 스릅스카 그리고 세르비아 쪽은 러시아 키릴 문자로 표기를 하고 보스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쪽은 똑같은 언어를 문자는 또 라틴 문자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나라 아닌데 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흥미롭네. 탱크가 왜 이렇게 장난감 같냐 이거. 횡단보도가 없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문화인가 보다? 여기 다 계속 무단횡단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횡단보도가 아예 없어. 뭐 무단횡단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네, 여기가 카스텔 포트리스. 오, 우연히 온 곳이고 너무 잘 찾아왔는데? 카스텔 포트리스가 바냐루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자 가장 오래된 역사 유적이래요. 오호. 포트리스가 요새잖아요. 벽으로 쫙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뭐 공연 같은 걸 하나 보네. 무대 준비하고 있고 위에 올라가면 바냐루카가 쫙 내려다 보이겠죠? 이쪽에는 이런 무대 같은 것도 있네. 여기가 관객석이고 이건 뭐야? 뭐 묘지는 아니겠지? 네. 아, 의자 같은 걸 이렇게 걸터줄 수 있는 데인가 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에? 뭐야? 전망이 잘 안 보이는데? 보통 요새면 약간 고지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데 여긴 또 특이하게 고지대에 있진 않네. 시장이 바로 앞이네. 트르즈니카. 여기가 바냐루카의 중앙시장 같은 시장이 꽤 큰데? 이 건물 안이 다 시장인 것 같은데 이 빨간색 건물 저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거의 한 축구장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시장 가서 밥도 먹고 여기 바냐루카 시장은 어떨지
입구에 이런 수박 가게가 있네. 수박 전문 가게는 또 처음 보는데. 벌들이 수박을 100% 유기농이라는 건가? 한 통에 5마르카인가 봐요. 가격이 엄청 싸네. 지금이 수박 철인가 보다 여기가. 그리고 뭐 꽃가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을 좀 볼까요? 이쪽은 뭐 옷가게랑 근데 옷들이 짝퉁이 많네? 여기도 짝퉁을 좋아하나? 보스 휴고, 토미 힐피거, 뉴발란스 이런 거, 나이키 이런 것도 찌는 아닌 것 같고 퀄리티가. 이 스릅스카가 있는 보스니아가 GDP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인당 GDP가 10,000불이 조금 안 되는데 보통 유럽 국가 하면 이런 명품도 막 찜만 있고 뭔가 옷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기 서유럽 한때 식민지를 막 호령하던 그런 국가들 일부 국가나 그런 거고 이쪽 동쪽 발칸반도 이쪽은 경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진 않네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이런 농산물 옥수수, 토마토, 치즈, 버터, 전 뭐 이런 걸 봐도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이거지. 앉아서 뭐 다들 드시고 계시네. 원하는 걸 담아서 무게재습하나 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돼지고기. 사라예보 쪽은 무슬림이 많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종교가 정교회, 러시아 정교에 기반을 둔 그런 종교용품도 많이 팔고 이런 종교를 믿어가지고 돼지고기를 다 먹는데요. 또 여기만의 돼지고기 요리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다. 바냐루카에서 정통 현지 그릴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보스니아 전체가 좀 구운 고기를 주로 먹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사라예보에서 먹었던 체바피, 그거는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약간 떡갈비처럼 뭉친 요리인데 여기도 비슷한 메뉴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확실히 다른 게 돼지고기 구운 걸 파네요. 여기 돼지고기는 어떨지. 식당이 아까 그 포트리스 근처에 있네요. 이 차는 뭐야? 여기 스릅스카 굿즈 파는 차인가? 뭐 팔찌랑 정교회 이런 십자가랑 목걸이랑 그 스릅스카 축구팀인가 보다. 리퍼블릭 오브 스릅스카. 식당 이름이 카즈맛. Hello, one person? Can I sit it outside? Yes. 밖에 분위기 좋은데? 강가가 약간 공사 중이긴 한데 밑에선 애들이 낚시도 하고 있네. 꽤 유서 깊은 식당 느낌. 진짜 돼지 있네. 포크 이렇게 샐러드랑 믹스로 갑시다. 샐러드도 스릅스카 샐러드가 있어요. 요걸로 갑시다. 이것이 바냐루카식 모듬구이. 그러니까 꼬치는 약간 닭고기 같고 소세지랑 밑에는 감자가 한 2개, 그리고 요게 체바피, 여기서 가장 많이 먹는 대표 음식. 그리고 이 돼지고기도 있고, 이 뭐지? 훈제 오리 이런 건가? 이게 바냐루카식 샐러드래요. 스립스카식 샐러드. 고추 같은 게 잔뜩 들어가 있네. 와, 고추가 이게 꽤 매운데? 이 동네 사람 매운 걸 꽤 잘 먹나 보네. 매콤해가지고 고기랑 잘 어울리겠네. 일단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체바피. 이게 약간 떡갈비 같은 건데 사라예보에선 동글동글했거든요. 여기 네모나게 나오네. 이 체바피는 사라예보보다 바냐루카가 더 맛있다. 사라예보는 100% 소고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다른 고기도 좀 섞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섞인 건지 기름 맛이 좋네. 맛은 딱 떡갈비인데 조금 더 단단하게 완자처럼 뭉친 느낌? 단맛이 빠지고 좀 짠맛이 강조된. 이 감자를 진짜 맛있게 구웠네 이거. 와, 여기 감자가 좀 달아. 축에서 알감자 질감인데 설탕 같은 걸 안 뿌렸는데 달달하네. 이번에 보스니아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장 궁금했던 이 돼지고기 갑시다. 목살 부위 이런 것 같은데 고기가 엄청 맛있는 그런 고기는 아니네요. 되게 타박타박하고 돈가스 안에 들어가는 고기만 뺏어 먹는 느낌? 그리고 이 동네는 이런 고기를 양념을 없이 먹더라고요. 그냥 소금, 후추 정도 뿌리고 따로 양념을 안 줘. 사라예보도 그랬고. 고기가 다 짭짤해요. 간이 돼 있어. 이 닭고기 맛있네.
적적하니 쫀득쫀득하니. 이거는 베이컨인가? 그 이마트에 파는 그 훈제 삼겹살 있잖아요. 그 맛. 이제 스릅스카 공화국의 수도 반야루카를 좀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가보려고요. 밥 먹음 술 찾아봤는데 여기 반야루카에는 뭐 더 이상 할 만한 게 그러니까 뭐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끌리는 게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어차피 렌트카가 있어요. 여기 사라예보에서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 렌트카를 반납하러 어차피 사라예보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가는 길에 스릅스카 공화국의 좀 변두리도 둘러보고 또 국경을 넘어서 보스니아로 다시 들어가서 보스니아에도 되게 멋있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가보고 스릅스카와 보스니아 로드트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게 제 차입니다. 당연히 렌터카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 원래 가장 작은 경차로 예약을 했거든요. 약간 그 다음 레벨 아반떼급 정도 되는. 일단은 야이체라는 도시로 갑니다. 여기 가면 좀 특별한 음식도 있고 폭포가 도시 안에 중간에 딱 있대요. 보통 폭포는 뭐 산속에 있거나 외곽에 있잖아요. 여긴 폭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 그리고 여기 야이체가 국경 도시라서 이 스릅스카 공화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딱 국경선에 걸쳐져 있어요. 그 국경은 또 어떨지 기대도 되고. 스릅스카, 보스니아 로드트립 같이 가보시죠. 반야루카가 생각보다 좋았어. 처음에는 약간 너무 도시 그 밀도가 낮아가지고 할 게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이 나름의 또 분위기가 있어요. 소도시인데 잘 갖춰져 있는 음식도 맛있었고 여기를 또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가 뭐 항공편도 잘 돼 있지 않고 진짜 유럽을 길게 여행하지 않으면 오기 어렵긴 하거든. 야이체로 갑니다. 국경 넘어보시죠. 여기 차가 좀 특이한 게 처음에 차를 받자마자 낮에 받았는데 라이트가 안 꺼지는 거예요. 라이트를 끄는 게 자체가 없어. 어떻게 끄지? 내가 뭘 모르나? 근데 보면 마주오는 차들이 대낮인데 다 라이트를 켜고 있어요. 여기 유럽 룰이 그런 건지 보스니아 룰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차가 그냥 항상 낮이든 밤이든 라이트가 켜져 있게 세팅이 돼 있거든. 그래서 유럽에서 혹시 렌트카 빌리면 라이트 끄려고 해도 못 끈다. 네, 점점 시골로 들어가네요. 여기서 야이체까지는 1시간 정도 갑니다. 와, 여기는 돌이 차 위에 막 떠 있어. 오야, 야 어찌래. 와, 큰 트럭까지 오니까 이거. 야. 여기 오른쪽에는 돌산이고 여기 왼쪽에는 강이 흐르거든요. 강을 따라서 지금 쭉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 야이체, 지금 가고 있는 야이체에 강에서 나는 또 엄청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배가 왜 이렇게 자주 고픈지 모르겠는데 술을 끊어서 그런지. 오, 왜 앞에 이 테슬라는 국경 넘어왔나 보다. CH면 스위스인가? 야, 여기는 국경을 육로로 넘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차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왔나봐요. 여기 이어져 있으니까 가능은 하겠지. 아, 풍경 좋구만. 이 풍경에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Sounds of Silence라고. 그 노래가 딱 흘러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네, 아이고 저작권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제 곧 있으면 국경을 넘거든요. 스릅스카 공화국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넘어가는데 근데 국경선에 뭐 표식이 따로 없어요. 그냥 달라지는 거는 문자가 바뀌는 거, 표기 순서가 바뀌는 거. 여기 스릅스카 쪽은 키릴 문자, 러시아 문자를 위에 쓰고 라틴 문자, 알파벳을 아래에 쓰는데 보스니아로 들어가면 반대로 알파벳을 위에 쓰고 키릴 문자를 작게 표기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스릅스카 국기가 있네. 스릅스카가 공화국이긴 하지만 뭐 따로 여건이 있거나 국경선을 넘을 때 뭔가 검사를 하거나 그렇진 않고 현재는 그런데 이 체계도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와, 그냥 자연의 돌을 파가지고 이야, 이거 안 무너지나? 대박이다.
제가 가고 있는 야이체는 여기서 한 3km 더 가야 되는데 네, 여기 강이 있잖아요. 강에서 잡히는 송어가 유명하대요. 유럽에서 생선 요리를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 생선 요리는 또 어떨지. 강에서 바로 잡은 송어. 아, 여기가 약간 강가 내려가는 그런 길에 있는 데구나. 물 색깔 엄청 예쁘네. 와, 여기 식당은 바로 여기 옆이고. 그냥 구글맵에서 그 생선 검색해서 찾은 건데, 야, 간판부터 느낌 있다. 에코 센탈 스슬라 포기 읽을 수가 없네. 식당 입구가 왜 이렇게 예뻐? 아, 바로 옆에 강인데, 우와, 강에서 이렇게 폭포도 있고 자연 폭포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강 안에서 자라네. 가정집이랑 같이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매운탕집이라 해야 되나? 시골에. 야, 이 안쪽은 더 예쁘다. 식탁보도 잘 어울리네. 저쪽에도 자리가 있는데 물도 진짜 깨끗하고 물고기가 막 저기도 폭포가 있고 여기도 폭포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분위기 너무 좋다. 야, 근래 가본 곳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무가 이렇게 물속에서 자라는 게 신기하네. 오리도 떠다니고. 영어가 있다. 아, 다행이다. 아침 메뉴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채바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먹고 싶은 건 여기 있네요. 이게 송어 같은데, 여기서 유명하대요. Can I order now? Yeah, of course. Yep, can I get this one? The grilled trout. 탄산수도 예쁜 잔이죠. 와우. 엄청 큰데? 야, 방금 구워가지고 열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 감자를 뭐 고를 수 있던데 스페니치랑 이렇게 섞은 걸로 빵도 나오고. 또 여긴 또 콜라 못 참으니까 여긴 제로 콜라가 이렇게 병으로 있네요. 예뻐. 땅에 물고기들이 떠다니는데 그렇게 뺏어 먹으려니까 조금. 와우, 여기 송어는 머리가 엄청 작네요. 유럽 사람들이랑 비슷하네. 몸은 길쭉하고. 야, 살이 엄청 튼실해. 첫입은 그냥 생선만. 맛있네. 그 민물 생선 특유의 그 흙향이 있잖아요. 그게 살짝 나면서 엄청 촉촉하고, 와, 진짜 신선함이 느껴지네, 진짜. 송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골 쪽 가면 송어회 많이 먹잖아요. 구이로는 처음 먹어보는데 구이도 엄청 매력있네. 이건 감자를 그 채소에 이렇게 같이 버무린 건가? 와, 이것도 맛있다. 채소 향이 딱 들어가가지고 생선이랑 잘 어울리네, 신기하게. 감자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는 조합인데. 빵이랑도 조합이 나쁘지 않긴 한데, 아, 여기나 공깃밥 소금 좀 더 뿌려가지고 공깃밥에 먹으면 간장 와사비 탁 찍어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예쁜 식당을 와본 적이 있나 싶네요. 뭐 다른 나라 가도 이렇게 예쁜 식당은 있지만 보통 이 정도로 위치가 좋으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거나 아니면 엄청 비싸고 뭔가 어려운 식당인데, 거긴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에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네, 이제 야이체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내는 또 어떨지. 아, 더 기대가 되네, 저 식당 갔더니. 주차는 여기 하면 될 것 같고, 주차비는 후불인가? 뭐 사람이 없는 1시간에 2 마르카. 계산은 뭐 나갈 때 하면 되는 것 같고. 여기 야이체 중심에 폭포가 있어요. 폭포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스릅스카 공화국과 보스니아 국경 도시 야이체 어떤 곳일지 쭉 둘러보시죠. 여기 확실히 다르네. 아까 출발했던 바냐루카는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엄청 오래된 건물들. 야, 이 문도 멋있다. 문 옆에 이런 과일 가게도 있고. 바냐루카랑 야이체랑 거리상으로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일단 식문화부터가 달라요. 여기는 무슬림들이 또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 이런 걸 잘 안 먹고, 뭐 교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슬람 모스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폭포는 저쪽. 여기 바로 모스크 있네. 이쪽이 좀 중심인가 보다. 여기 모스크도 있고, 여기 모스크 앞에는 이런
분수대도 있고 식당들도 좀 모여 있고. 진짜 이런 풍경은 보스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같아. 여기 분수대는 보니까 십자가 있는 거 보니까 카톨릭 관련된 뭔가 분수대 같은데 그 바로 옆에 무슬림 사원이 있고. 보스니아 야이스의 종교 구성은 어떻게 돼? 여기 무슬림,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한 50%, 그리고 카톨릭이 한 50%, 세르비아계는 1, 2%. 완전 상반되네. 출발했던 바냐룩한 반대거든요. 세르비아계가 90%가 넘고 나머지가 한 10%를 나눠 갖는 정도인데 어떻게 1시간 거리에 이런 완전히 다른 민족 구성으로 살아가냐? 이게 야이세라고 읽지만 적는 거는 저렇게 자즈스 저렇게 적더라고요. 동양인은 진짜 나밖에 없다. 여기 보스니아 자체가 외국인, 특히 동양인들이 많이 오지를 않는데 여기는 보스니아에서도 수도를 벗어나서 조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진짜 관광객이 뭐 주변국가 아니면 대부분 내수 관광객들인 것 같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빵집도 있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 먹을 거는 그만 먹어야 될 것 같고. 폭포, 도시 중심에 있다는 폭포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 안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길도 진짜 예쁘네. 이렇게 예쁜 길인데 그냥 동네 이발소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국기가 저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로 바뀌었죠. 스릅스카 국기가 아니고. 진짜 이 나라는 동네마다 민족 구성도 완전히 다르고 국기 개양하는 것도 다르고 쓰는 문자도 다르고 역사 교육도 다르게 받고 학교도 구분해서 다닌대요. 같은 학교에 무슬림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이렇게 각각 학급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학교 자체를 무슬림은 무슬림 학교가 하고 이렇게 나눠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빌미만 있으면 또 한 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전망 좋은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여기는 에스프레소 문화권이라서 아메리카노를 잘 안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마시면 좋을 텐데 있을지 모르겠네. 폭포까지는 한 10분 정도 여기를 통과해서 가라고 하네. 소리가 점점 들리는데? 이건 뭐지? 뭔가 고인돌처럼 생겼기도 하면서, 근데 저 중간에 구멍이 똑 뚫린 게 군사용 벙커 같기도 하면서, 그러기엔 또 너무 작고. 뭐지? 알 수가 없네. 그 옆에 꽃이 심어져 있고. 종교의 뭔가 상징물 이런 건가? 이 다리 예쁘다. 와, 이 가게들은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파고 들어가서 굴 안에다가 가게를 넣어놨어. 신기하네. 이런 건물이면 안이 냉방을 안 해도 시원하겠는데? 안이 막 시원하진 않네요. 밖에 앉는 게 낫겠다. 아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 Hello, do you have sparkling water? Sparkling water and espresso? 근데 보스니아에서 좀 적응 안 되는 게 여기 어디든 담배를 핀다는 거. 야외 자리에 앉으면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피고 계시고, 여기 담배에 너무 관대해. 여기 카페는 그냥 한참 기다려야 돼요. 주문한 지 한참 됐는데 나올 생각을 안 했고. 아메리카노 없으니 탄산수로 시원함을 해결하고 에스프레소로 카페인을 해결한다. 설탕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뭐야,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가려고 잠깐 왔는데 여기 왜 변기 칸이 투명유리냐 이거? 이거 그냥 뚫려 있구나. 이게 어이가 없네. 있으나 마나 하면. 이제 요 다리 건너면 야이체 중심에 흐르는 폭포가 있다는데, 폭포가 저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보다 낮은 데로 떨어지는 폭포구나. 폭포는 보통 산이나 골짜기로 들어가야지 있는 걸로 알았는데 도심 중간에 그냥 이렇게 마을 중간에. 근데 이게 인조가 아니고 자연이라는 게 신기하다. 인조로 저기 놀이공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이게 자연적으로 딱 형성됐다는 거. 여기도 이 사랑의 자물쇠는 하네. 폭포도 좋긴 한데 아까 갔던 그 식당이 예상치도 못한 발견이라서 폭포를 이렇게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딱 좋은 구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이거보다 멋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네, 야이체 볼 만큼 봤고
이제 더 내려갑니다. 사라예보까지 가는 길에 한 군데 더 드릴 건데 트라니오크 맞나? 여기 지명이 좀 나 헷갈려가지고 트라브니크라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한 1시간 반쯤 가면 또 되게 멋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또 트라브니크는 여기랑 다르게 또 무슬림 비중이 많대요. 풍경도 잠깐만 주차비를 이거 어떻게 내지? 징수하는 문이 없는데? 뭐 문자를 하라는 거야 뭐야? 나 여기 번호 없는데? 야, 꼭 이럴 때 인터넷 잘 안 돼. SMS로 차 번호를 보내라는데 돈은 어떻게 보내는데 그러면? 1시간에 2마르카니까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먹튀를 할 순 없고 이거. 문자로 차 번호를 보내면 그 휴대폰 요금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된대요. 근데 전 여기 번호도 없고 뭐 결제도 안 되고. Excuse me, can you help me for a while? Ich kann leider nicht Englisch, aber Ah, kannst no du English? Deutsch? Maybe Yeah. speak English. Ah, Maybe. Okay, I don't okay. know. Aber Danke. Hey, can you pay for me? I will pay by you by the cash. Okay, yeah, Yeah, right. yeah. Okay, don't worry. Yeah, Which thank you car? so much. My car number is this one. Okay. Thank you Don't so much. worry, Thanks yeah. for helping me. Thank you. 네, 트라브니카로 1시간 정도 갑니다. 네, 트라브니크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확실히 첫인상이 다르네. 바로 이런 모스크가 맞이해주고 지대도 좀 다르고. 이 로드 트립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저기 충청도 한번 들렀다가 대구 한번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는 동네 규모가 작아가지고 한두 시간 딱 압축적으로 둘러보고 갈 수 있는. 네, 여기 트라브니카는 볼 게 딱 2개더라고요. 모스크가 하나 있고 그리고 포트리스 요새 여기 올라가면 마을이 쫙 내려다 보인다던데 싹 둘러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장작을 때우나? 식당인가? 화덕 같은 데 넣는 건가? 여긴 지형이 다르네. 똑같은 산 속에 있어도 아까 야이체는 조금 더 깊은 협곡 안에 있는 느낌이면 여기는 좀 산 사이에 그래도 평야가 꽤 넓은 느낌? 요새는 저쪽인데 이쪽이 좀 중심가인가 봐요. 노상 카페도 있고. 근데 문 열린 데가 많이 없네. 여기 일찍 좀 닫나 보다. 여기도 국기는 이제 보스니아 국기. 이제 스릅스카랑은 꽤 멀어졌기 때문에 스릅스카 흔적은 여기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 방금 있었던 야이체는 기독교 50%, 무슬림 50% 정도였는데 여기 트라브니카는 무슬림이 한 80% 가까이 된대요. 여기 바로 모스크 있네. 1시간 거리인데 또 이렇게 구성이 달라지는. 아까 야이체보다 여기는 더 작은 느낌? 그 야이체는 그래 도시 느낌이 났는데 여기는 도시도 아니고 그냥 한 읍 단위 정도 되는 읍의 중심지 정도 느낌? 여기 트라브니카가 뭐지? 코끼리를 그려둔 거야? 뭐야? 자란가? 코가 달린 거북이 같기도 하고. 여기 유명한가? 자석인데 이런 거 다네. 축구 유니폼 있고. 음식은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가 거의 없죠. 체바피, 사라예보에서도 먹었고, 보스니아에서 가장 흔한 음식,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밥이랄까? 무슬림이 많은 동네답게 히잡 이런 거 전문으로 파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히잡이 머리 위에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 분들도 쓰고 계신데 저걸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 히잡도 나름 상황에 맞는 히잡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거를 교체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스니아는 저 히잡이 필수가 아니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개인의 선택이자 가문의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부르카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분들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요새 전망대. 별로 안 높아서 금방 가겠다. 저기 딱 보이네요. 저기 저 흰색 묘지 뒤에. 여기도 지방 소멸이 좀 있나? 저 포트리스 여기 가는 길이 여기서 가장 번화할 텐데 문 닫은 데가 꽤 있어요. 여기도 닫혔고 여기도 닫혔고 이쪽도 다 닫혔고 여기 하나 열려 있고. 보스니아가 전체적으로 좀 인력의 외부 유출이 좀 심하대요. 주변 국가들이 언어도 다 통하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랑 똑같은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일어나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지방 소멸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다. 나는 싶은 색깔이야. 다채로. 거지가 보이네요. 저 깃발 벌럭이는데. 여기도 모스크. 아니
한국이랑 진짜 비슷해서니 저기 울릉도 쪽 가면 또 이런 산이 있거든요. 울릉도 그 도동인지 저동인지 이게 산 바로 옆에 마을이 있는 데가 있는데 네, 요새 들어갑니다. 오, 이게 뭐런 대포 같은 것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거 단두대 아니야 이거? 야, 팔이랑 목 다 끼워놓고 철커덩.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 같고.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건 전망이죠. 아, 전망이 좀 예쁘긴 하네. 트라브리니까. 아, 이 동네 이름이 이렇게 이랍니다. 트니브라카? 아, 트라브니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 아, 근데 지금 약간 역광이라 가지고 해질 무렵에 산 너머로 해가 딱 넘어갈 때 노을 쫙 분홍색 꼈을 때 오면 더 멋있긴 했겠다. 네, 이제 최종 목적지 사라예보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산길이라서 밤 되면 운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지기 전에 가기 위해서 바로 사라예보로 가보시죠. 네, 이렇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쭉 둘러봤는데요. 참 매력적인 나라 같아요. 종교도, 민족도, 문화도 다양하고 자연도 아름답고 물가도 유럽치고는 괜찮은 편이고 음식도 엄청 어렵진 않고. 그래서 혹시 유럽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행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나라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